그런가 하면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의찬 특보의 발언과 과거 판결문이 배치돼 논란입니다. 이종건 씨 상해치사 사건을 두고 현장에 나는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었다라며 수사기관의 강압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정의찬 특보. 그러나 판결문에는 현장에서 직접 지시를 했고 폭행 혐의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한 조간신문에는 아주 상세하게 상해치사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판결문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돌직구쇼도 판결문을 입수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께 또 드렸는데 네네. 이 나는 현장에도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라는 정의찬 특보의 해명이 판결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한 거죠. 도대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저렇게 뻔뻔하게 할 것인가. 피해자 이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학 청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남대생들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전남대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문학 서클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마치 프락치인 걸 몰아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때려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죽일 정도를 갖다가 할 그런 일이었는가. 정의찬 씨가 1997년 5월 27일 당시에 직함이 뭐였냐면 남총련 의장 겸 민족해방군 총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8시 20분, 20시 20분에 전남대 학생회관 내에 남총련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피해자 이 씨를 주먹으로 뺨을 치고 발로 옆구리를 갖다가 찬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 밑에 있던 뭐 부하라고 할까 어쨌든 조직원이라고 할까 그 남총련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이모 씨 경찰 프락치인지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이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했던 거랑 뭐가 다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판결문을 갖다 보면 아무런 강압수사가 없었다. 그다음에 혐의를 본인 스스로가 일관되게 인정을 하고 있고 제일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제가 그 1심 판결을 봤더니 형사 판결문엔 검사가 나오거든요. 검사가 누구냐? 양부남이에요. 양부남 검사였단 말이에요. 양부남 검사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양부남 그 법률위원장이 거짓말하든지 정의찬 씨가 거짓말하든지.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는데 정의찬 씨가 거짓말한 겁니까? 양부남 그 법률위원장이 거짓말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빤히 드러날 거를 진짜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다 드러날 거를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지 전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요 분도 이제 적격 부적격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박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 원래는 적격 판정 받았었잖아요. 그렇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그만둔 게 아니라 뭐 실무자의 착오라고 하면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했는데 그 왜 우리 붓글씨 쓰는 한지 있잖아요. 한지가 이제 이 한지가 물을 딱 먹으면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쭉 번져가다가 나중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종이 기능을 못해서 부서지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아니면 무슨 뭐 비대위 출범 이런 충격적인 이벤트가 아닌 그 국민들 사이에 스멀스멀 번져가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막 자꾸 멍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적격 부적격 심사지 사실은 친명 비명 이렇게 분류해놓고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 말 들을 수 있는 친위대를 구성해가는 그 과정으로 민주당이 지금 적격심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공천도 결과적으로 친명계가 다 싹쓸이 하려고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개딸의 민주당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국민들한테는 안 보일까? 저는 스멀스멀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정의찬 특보 추가 입장이 나오면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강압수사는 없었다. 당내에서도 반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적격 부적격 번복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네. 공천은 아닙니다만 이 적격 부적격 판단의 기준, 공정 기준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발표해 놓은 기준은 있는데 아까 우리 김영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이 그 이현령 비현령이다. 그런 식으로 적용되고 또 그 이른바 당에서 이 공천을 이렇게 주물럭거리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고 편하게 적용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건 이제 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천하의 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여기다가 다르게 되고 저기다 다르게 되고 그러면 이게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민주당, 신뢰를 할 수 없는 민주당이 되면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에서의 이런 그 논란, 분란 없도록 정말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유리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더 좀 고단한 어떤 그 처분들이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가지고 있는 걸 먼저 내려놓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부적격 판단, 이 신청도 기각된 최성 전 시장은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에 의한 북수령 체계식 불법 부당한 공천 학살이다. 이낙연 전 총리 신당 참여하기로 결단했다라고 결국 입장을 냈습니다. 이 신청까지 했지만 기각을 당하고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겁니다.